안녕하십니까.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국가와 이제 국민, 기본권,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스피드 체크, 그 다음에 읽기 자료, 그 다음에 확인 테스트까지 해서 나머지 내용도 쭉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스피드 체크부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보 유지, 그다음에 안 유지, 그다음에 복지 실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의 통치 조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죠? 국가라고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을 정치적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본성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국가 발생을 인간의 본성에 입각하여 설명한 그리스의 철학자는 누구였죠?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 다음에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서 말한 사회계약론자는 누구였죠? 이거는 홉스였죠. 그래서 사회계약론자들의 홉스, 그 다음에 성악설, 절대군 주제, 이런 것도 같이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이 치안과 안보 유지에 국한되어야 된다. 국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만 딱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국가의 역할이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자,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무슨 국가관? 소극적 국가관, 자유방임주의, 야경 국가관, 아니면 야경 국가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강제력으로서 강제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 시킬 수 있는 힘이죠. 질서 유지, 갈등 해결, 그 다음에 국가의 안보, 치안 유지 등을 통해서 필요한 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가 권력, 아니면 정치 권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국가 권력, 아니면 정치 권력.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국민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국가 권력에 뭐라고 하죠?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남용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독립된 국가기관에 분산시킨다. 그 서로 간의 국가기관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고요. 힘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 이거 가르쳐서 국가 권력의 권력 분립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민주사회에서는요, 개인은 누구나 양심과 종교, 그 다음에 집회와 결사에 뭘 가지십니까? 이게 이제 뭐죠? 신체 자유부터 시작하는 자유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자유를 보장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이에요. 민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책임과 의무를 합쳐서 책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9번은 책무가 되겠고요. 자, 개인이 이해하고 느끼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 그 다음에 국가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신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국가 정체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피드 체크 받고요. 자, 읽기 자료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국가의 발생을 누가 말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죠. 자,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자, 국가 속에서 개인은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보았다. 자, 인간은 정치적 동물, 사회적 동물입니다. 자, 따라서 국가를 벗어난 상태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본능과 맞지 않는 거니까. 자,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벌인다고 하면서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한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 이런 국가의 권한은 어떻게? 절대적이어야 된다고 봤죠? 왜? 국민들은 악하니까. 이런 악한 국민들을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국가의 발생 중에서 홉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들 살펴봤고요. 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건 사회 시간에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국부론, 부자 되는 나라의 이론입니다. 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발표한 해가 그냥 상식으로만 좀 알아두세요. 이때가 이제 1776년인데 우리 세계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연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도 중에 하나가 1776년이에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우리나라도 있었죠. 자, 1776년 당시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고요. 영국에서. 그다음 1776년 당시에 미국이 이때부터 독립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고 발표되던 시기. 이때가 1776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합중국, 미국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조임금이 죽고 정조임금이 이제 등장했던. 그래서 왕이 바뀌었던 시기가 1776년인데, 자, 애덤 스미스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고기를 다루는 거죠. 술집.
자, 빵집 주인의 이타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을 위한 마음 덕택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자, 라고 말했었다. 이기심이 현실의 삶을 이끈다는 생각은 한비자도 홉스도 같이 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이기적 본성을 전제로서 강력한 전제군주제를 주장한 반면, 자,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 자, 그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개입하기보다 그대로 놔두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던 게 애덤 스미스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뭐죠? 이게 뭐죠? 시장의 가격이죠. 어떤 경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 분필이 시중에 사고 당한 사람들 많은데 공급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아무래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들면 가면수록 가격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점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공급도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걸, 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간단히 말할게요. 개인이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나가는 푸주간 주인도, 술집도, 빵집 주인도 나를 위해서 고기 썰었고, 나를 위해서 술 만들었고,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사회 전체에도 뭐가 될 수 있다.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봤던 게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최대한 풀어줘야 된다고 바라봤던 거죠. 이게 자유방임 사상이죠.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20세기 중반, 190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전 세계를 관통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국가는 최대한 경제 같은 데는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맹자의 항산과 항심 보겠습니다. 항산, 이건 뭐냐면 생업이야, 생업.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직업, 이걸 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 바탕에 안정적인 마음이 생긴다. 이게 항산과 항심이라고요. 자, 맹자는 백성의 안정적인 생업이 있으면 떳떳한 마음을 항상 가지게 되고 안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이 없게 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항산은 자,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이고요. 항심은 인의를 실천하는 착한 마음을 가리킨다. 자, 따라서 굶주린 백성이 도둑이 되었을 때는 처벌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정말 기본적인 좋은 얘기 중에 하나죠. 맹자가 남기신 말씀 중에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죠. 따라서 군주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뭡니까? 도둑을 잡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도둑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우리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백성들이 왕을 평가할 때 가장 기준적으로 평가하는 게 뭐예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데 어떤 왕 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 있죠? 등 따숩고 배부르다. 이러면 현재 왕이 좋은 왕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충성심도 생기고 어진 마음도 생기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다음에 사회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이런 의로운 마음도 생기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산을 바탕으로 항심을 생각해야 된다. 기가 막힌 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런 거 뭐든지 맨 처음에 말하는 건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항산과 항심 같이 한번 바라봤던 내용입니다. 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이거 삼권 분립을 강조했던 유명한 저서죠. 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의 핵심 주장은 법치와 삼권 분립이다. 법치란 말 그대로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분리되어서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자, 몽테스키는 절대왕정을 적극 반대하면서 법은 각국의 여러 환경에 적합한 고유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눴던 이론 사상, 이거 가르쳐서 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잘 나와 있고요. 삼권 분립이라고 표현하죠. 이 삼권 분립을 미국에서 받아들였고요. 나중에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삼권 분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나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가면 행정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행정 대신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입법, 집행, 사법 이 말이 더 잘 맞아요. 오히려 행정부라는 표현보다는 집행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잘 맞거든요. 알아만 두세요. 근데 현재 뭐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어디나 다 행정부, 행정권 이렇게 나오니까 행정권이라고 하셔도 큰 무리는 없고요. 자, 이제 실력 확인 문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쯤 국가의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문제 쉬워 보이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자,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자, 국가의 권력에 무조건 복종한다. 할 수는 있죠. 근데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그다음 국가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자, 그렇듯 하잖아. 근데 제도 마련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가 권력을 다 거부한다. 그럼 국가가 유지될 수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법도 안 지키고 군대도 안 가요. 그럼 유지될 수 없죠.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4번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역량을 키운다. 정치에 참여한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참 뭐 선거나 투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죠. 근데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적 역량을 키운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모르고 만약 모르시는 상태에서 풀었으면 공부 안 하신 상태에서 풀었으면 거의 한 70% 이상이 2번에도 답을 썼을 거예요. 맞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나왔습니까?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했죠. 대단히 어려운 문제니까 쉽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빅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걷기 순서대로 짝짓문 나왔습니다. 자, 국가 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치에 땡땡하고요. 정치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참여해야겠죠. 그 다음에 권력은 어떻게 해야 돼? 감시, 통제, 제한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자, 1번 참여, 근데 권력 거부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감시, 이거 맞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정치에 저항하고 무조건 저항하면 안 되겠죠. 통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정치에 무관심하고 이건 아니죠. 감시는 맞을 수 있겠지만 둘 다 맞는 거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이에요. 자, 다음 국가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국가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왔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족이. 자, 가족의 수가 늘면 말을 구성하게 되고요. 말의 규모가 커지고 수가 늘면 이것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데 이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들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명 뽑으라면 누구였죠?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 다음에 공자님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이건 공자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공자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 몇 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 생활하는 존재이다. 그 다음에 2번 국가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계약을 통해서 성립되었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사회 계약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간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다른 말로 권력 속성적인 특성을 가진다.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 국가 공동체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건 뭐죠? 크리스토교적인 관점이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사회계약설과 관련이 깊은 사상가는 나왔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많이 된 투쟁 상태이다. 자, 뭐죠? 홉스죠. 홉스가 주장했던 거죠. 자, 따라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절대군주, 즉 국가에 양도해야 된다. 제가 홉스의 성악설 얘기 들었죠. 홉스의 성악설은 이기적인 것 플러스 못된 것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순자는 이기적이다. 순자의 사상을 뒤를 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비자라고 해서 중국의 법가사상. 법가사상이었던 한비자 같은 경우는 홉스랑 똑같아요. 인간은 못돼 처먹었다. 홉스, 한비자는 못돼 처먹었다. 그 다음에 순자는 이기적이다. 거기까지만 딱 했고요. 그래서 홉스는 좀 더 폭넓게 인간 나쁘게 바라봤다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 홉스가 되겠습니다. 자, 로스란다. 루스하고 로크 합쳐졌네요. 자, 루스, 로크, 홉스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계약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소로라고 하는 사람은 뭘 강조했던 사람이냐면 저항권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뭘 할 수 있다?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보다 정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이 소로입니다. 네, 알아만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불에 대화되는 설명어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왔네요. 자,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치안이나 국방에만 힘써야 돼.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이거는. 자, 소극적인 국가관이죠. 자, 근데 그것만으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기초생활비용이나 교육비에 등 모두 누릴 수 있게 분배해줘야 돼. 분배를 강조했고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건 적극적 국가, 복지국가죠.
하지만 생활비용이나 교육비를 대주면서 내 생활에 간섭한다면 그건 오히려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야. 마찬가지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소극적 국가 간 자유방임주의가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죠? 그럼 갑은 소극적, 을은 적극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교육받고 싶은 사람도 돈이 없어서 교육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셈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갑은 야경국가, 즉 소극적 국가 간의 입장이다. 맞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갑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건 갑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을이죠. 그 다음에, 자, 갑은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맞고요. 을은 복지국가 간의 입장이다. 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푸시지 아셔야 됩니다. 사회 시간에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가, 나, 다에 들어갈 개인의 권리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 나왔어요. 자, 보기.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시민에 관한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 먼저 모든 사람이 인종, 성별, 신분, 종교, 재산상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는 뭐죠? 그러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니까 평등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권을 갖거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줄여서 그냥 이런 용어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무, 나란 일을 맡을 수 있는 권리에서 공무담임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공무담임권, 선거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참정권이라고 하죠. 선거권의 반대말이 뭐가 있냐면 이제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피자가 들어가면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당하는 거니까. 근데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거를 당한다는 거죠. 그럼 간단히 말해서 뭐야?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공직 후보자로서. 그래서 피선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투표권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 참정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위해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나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자, 평등권. 자, 두 번째는 참정권. 세 번째는 사회권이 나와야 된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체험은 다음 글이 가리키는 용어 나왔어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어, 풍습, 종교, 정치 등 경제 등을 각종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으로서 결합된 문화 공동체를 말한다. 자, 영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국민 안 나왔죠? 영토, 국민, 주권 이런 것도 안 나왔죠? 국가 아닙니다, 이거. 국가랑 헷갈리니까 제가 미리 한번 문제 넣어놓은 건데 국가랑 비슷하지만 대비되는 개념이 하나 있죠. 영토로서 묶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묶어지는 개념들 있죠. 같은 역사,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묶어지는 개념.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요? 민족이라고 합니다. 국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타이밍 한번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국가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의 우리 국가 정체성이에요. 민족은 뭐야? 같은 역사, 같은 민족, 같은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은 우리 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 의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민족의 요건이고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이렇게 섞어서 많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거 국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8번이에요. 자,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 나왔습니다.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이라고 하죠. 국민의 인간적 생활에 의해 필요한 사회부 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럼 이 중에서 사회권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정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참정권이고요. 자, 근로조건의 향상을 해서 단결할 수 있는 단결권. 이건 뭐가 됐습니까? 사회권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될 권리. 재산권의 행사하는 건 자유죠. 근데 공공복리 증진에 적합해야 될 권리라는 말 자체가 틀렸죠. 이건 의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리라는 말 자체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자유권의 제한이죠. 이거는. 사회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권의 제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왔습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일정한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면 2번이 맞을까요? 4번이 맞을까요? 자, 여기서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사회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건 4번이 되겠죠. 그러면 2번은 뭐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자유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자유라고 해서. 그래서 적극적 자유권은 사회권이랑 약간 비슷하게 섞어서 쓰일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정답 몇 번? 누가 봐도 사회권인 건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이에요. 정당한 국가 권력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지 못한 거 나왔습니다. 자, 권력 획득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자,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치주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된다. 맞고요. 자, 국가 권력의 획득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의 동의보다는 법률적 차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이게 틀렸죠? 국민의 동의와 법률적 차원의 동의, 문제, 제도 이런 것들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사회의 모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장하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고른 거. 자, 어디서 많이 본 질문이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녁전주인, 양조장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누가 말한 거죠? 이거는 애덤 스미스죠. 개인의 합리적인 이기적인 행동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라고 바라봤던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했던 애덤 스미스고요. 자, 을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 우리가 마음대로 좋은 나뭇잎을 골라서 뜯어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의 행복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굶어 죽는 목 짧은 기린의 순환을 지나쳐서는 안 돼. 자, 또한 땅에 떨어져 싸움에 짓밟히는 잎사귀나 목이 긴 기린의 과식과 탐욕이 보여주는 추한 모습도 잊어서는 안 돼. 이건 뭐죠?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떨어져 나온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자유의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갑 볼게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는 필수적이다. 갑이 아니라 뭡니까? 이건 을이죠. 그 다음에 개인의 합리적인 이윤 추구만이 사회를 움직이는 최선의 동기다. 이거는 을이 아니라 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둘 경우에 사회는 약육강식의 싸움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이건 갑이 아니라 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이윤 추구를 최대한 보장할 때 사회 공익과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될 것이다. 이거는 을이 아니라 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 국가는 가능한 한 개인의 행위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정답 몇 번? 미음 하나 맞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과 관련이 가장 깊은 건 나왔어요.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쌍둥이 형제가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역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며 당당히 훈련소에 입소하였다. 형제는 부모님께서 평소에 대한민국의 아들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입대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에 많이 나온 현상 중에 하나죠, 이거. 개인적으로 참 멋있다고 생각하고, 자,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유로운 행동도 같이 할 수 있지도 않았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정말 많기 때문에 훈련소 내에서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따로 프로그램도 있고요. 자, 이들이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해외에서 자라고 해외 영주권까지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글의 밑줄친 내용과 거리가 먼 서상 나왔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효율성이 대립하는 가운데 개인의 권리와 국가 권력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기도 한다.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긴장이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지적이 이미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신뢰를 통해서 신뢰가 아니죠. 레자가 여의자입니다.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근본적으로 적절하게 규제되고 제한될 필요가 있다 나왔죠. 그럼 국가 권력의 제한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자, 로크의 저항권,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면 국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루소의 혁명권도 마찬가지 개념,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 홉스의 군주주권론은 일단 주권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군주라고 하는 건 임금, 국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한 아니에요, 이거는. 자,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몽테스키의 상권불능 제한이죠. 근데 정답이 여러분 몇 번이라고 나왔습니까?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이거 정답 3번이에요. 12번 정답은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이에요. 자,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당한 국가 권력의 조건으로 가장 옳은 거 나왔어요. 자, 국가 권력이 세습되었던 과거의 왕조시대와는 달리, 세습이라는 표현은 물려주는 거죠. 자식들한테 계속. 자, 과거의 왕조시대와 달리 오늘날과 같은 공화제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최고 권력자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군주제 국가들도 대부분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고,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 보면 왕이 있잖아요. 왕은 있는데 왕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한다. 자, 왕은 군림만을 통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이제 하노바 왕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전통인데 나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입헌군주제 국가들을 보면 부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입헌군주제 국가들이요, 왕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국민들이 단합이 잘 돼요. 한마디로 뭐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국민들이 이해관계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우리가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들을 하나로 묶기에는 좀 벅찬 구석이 있어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국민의 자존심으로서 구성되면서 왕이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개인주의가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 사람들이 국왕에 대한 절대적인 그 지지와 그 다음에 존경을 하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도 참 왕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와서 왕을 다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국가 권력도 어느 정도 어떻게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왕권 신수설의 정통성. 상관없죠, 이거는. 자, 두 번째, 권력의 획득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 뭡니까, 이게? 공화주 국가에서 만들어진 선거죠, 선거.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심지어 군주제 국가들도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뭐 한다? 선거하죠. 우리 일본 선거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선거 한번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법치주의에 근거한 국가 권력의 행사. 이거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 정답은 여기서 더 가까운 건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옳은 거 나왔어요. 자, 사회주의 체제에서는요, 자본과 토지 등이 공동 소유이며 생산된 제품은 평등하게 분배된다. 이러한 분배 구조에서는 열심히 일하다고 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빈부격차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는데 왜 빈부격차가 발생했습니까? 아니겠죠? 자,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차등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차등이 아니죠. 이건 뭐야? 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차등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통한 자원의 분배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아니잖아요. 시장경제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낮아져서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맞는 얘기죠.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빡시게 일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자, 우리 90년 정도 됐습니다. 80년대 후반인가 90년 정도 됐는데, 독일이 통일되기 직전 아니면 통일된 직후예요. 그때 이제 동독에서 텔레비전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TV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 TV를 만드는 공장에서 한 달에 생산하는 TV가 600대 정도 됐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통일을 이룬지 모르겠는데, 이걸 소득의 기업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소득의 기업에서 인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1년에, 아니, 한 달에 만드는 TV 개수가 6,000대로 늘어났어요.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근데 그 TV 공장을 우리나라 모 전자회사에서 인수를 했어요. 지금 망한 모 전자회사에서 인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한 달에 생산하는 양이 3만 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른바 공산주의 국가들의 생산성이 그만큼 낮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나마 동독이니까 그 정도 이제 다른 공산주의 국가였으면 더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원래 유럽에서 가장 근면성실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국가와 민족이 독일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으니까 아마 우리 모르긴 모르지만 북한 같은 데서는 생산성이 훨씬 더 떨어질 거예요. 왜? 한 만큼 내가 가지지를 못하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헌법조항을 통해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나왔습니다. 자, 12조. 제가 아까 12조 말씀드렸죠. 자유권이라고. 자,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통했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밖에 안 되고요. 발부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건 뭐죠? 자유권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신체의 자유예요. 지금부터 쭉 자유권, 신체의 자유 다음에 밑으로 자유권이 쭉 나와요. 뭐, 아까 말했던 뭐, 양심의 자유도 있었죠. 학문의 자유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밑으로 쭉 나오거든요. 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리를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가 이른바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죠. 국가가 선택한 변호인,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죠? 뭐랑 상관 있는 거죠? 신체의 자유랑 상관 있는 거. 자, 몇 번? 정답은 1번.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자,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상징하는 게 있죠. 영장. 영장제도. 무슨 영장. 체포할 때도 영장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체포하고 구속 차이 아세요? 구속이라고 하는 건요, 감옥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체포라고 하는 건 잡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 체포는 특정한 이유가 없으면 48시간까지밖에 안 돼요. 잡아서 놓을 수 있는 건. 48시간 이후에도 계속 데리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속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상식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압수할 때도 압수영장, 수색할 때도 수색영장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등장한 기본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나왔습니다. 자,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근대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자, 그러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실업자의 대량 발생과 열악한 노동환경, 부익부 빈익빈 현상,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화 현상, 소비자 피해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국가는 개인 간의 영역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적극적 국가가 됐다는 거죠. 이런 적극적 국가, 그 다음에 복지국 국가가 특별히 더 강조하는 기본권,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있죠. 이거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복지국가랑 연관성 있는 기본권, 사회권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사회권이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 권리 평등권이고요. 자,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겠죠. 행복주권. 모든 기본권의 아빠이자 엄마. 헌법 10조에 있다고 했죠. 모든 국민의 아빠이자 엄마의 부모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주권이고요. 자,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참정권이죠. 정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민족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친밀감이 없더라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도록 한다. 이런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민족에 의해야 거리가 먼 것. 자, 민족에 관련된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죠. 자, 민족은 과거에 강조된 개념이다. 과거엔 더 강조되는 건 맞죠. 근데 현대에서도 중요한 의미는 있겠죠. 1번 바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민족은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제공한다. 같은 민족이라면 기왕이면 어떻게 돼? 좀 더 믿을 수 있겠죠. 편하니까. 그 다음에 민족은 구성원 각자에게 정체성 가질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민족은 구성원들에게 삶의 방식을 공유하게 한다. 같은 역사, 같은 문화, 같은 언어 이런 것들을 공유하니까 아무래도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 이런 것도 비슷하겠죠. 정답 몇 번?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 아래에서 보기에서 들어갈 적합한 내용을 고루 세워놨습니다. 자, 1920년대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주도한 것으로서 국가주의적 관점, 이거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전체주의라고 표현하죠. 민족을 강조하는 걸 민족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전체주의고요. 자, 여러분들 그 전체주의랑 많이 헷갈리고 옛날에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은 고졸 과정에서 빠졌죠. 근데 옛날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북한의 사상 집단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집단, 그러니까 하나는 전 집단을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집단은 하나를 위하여라고 표현했던 집단이 모든 이익을 대변하는 북한은 집단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전체주의보다는 아무래도 좀 범위가 좁습니다. 집단주의가. 근데 지금은 이게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헷갈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국가주의, 국가가 최고라는 거죠. 개인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기에서 내무 속에 들어갈 적합한 내용을 고르셔 놨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은 본래 다른 사람들과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보았다. 자, 따라서 인간이 시민적 유대감과 결속을 누리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국가가 필요하다. 정답 몇 번? 3번이겠죠. 물론 문화, 종교, 국가, 언어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 과정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국가죠. 왜냐하면 인간은 정치적 특성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기의 주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고루 세워놨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 경제적 불평등, 대량 실업과 빈곤,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따라서 국가는 국민 전체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국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러한 적극적 국가는요, 사회보장제도, 독과점의 규제, 환경보장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그 역할을 확대한다. 무슨 국가입니까, 이거? 자, 이렇게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를 가리켜서 무슨 국가? 복지국가라고 하죠. 1번, 2번, 3번은 한 세트죠. 야경국가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주의. 자, 누가 말한 거죠? 전부 다 애덤 스미스가 무슨 책에서 국부론에서 썼던. 물론 국부론 자체는 절대 독립적으로는 도덕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상식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같이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과 같이 소로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 시민불복종의 도덕적 정당한 근거. 자, 시민불복종,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저항권, 이런 것들은요, 여러 가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자, 소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우리가 먼저 인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내가 떠맡을 권리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건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정의죠. 정의가 뭐보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준법보다도 우선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소로가 말하는 건요. 아시겠죠? 어떤 비합리적인 법이나 아니면 국가 권력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시민으로서는 따라야겠죠. 국가의 국민으로서는 따라야 되는데 나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가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민 불복종의 도덕적인 정당한 근거는 1번. 자, 시민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불복종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인간은 이성을 가진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죠? 니부어죠. 정답 몇 번? 몇 번? 우선 3번이죠. 법보다 정의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거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죠.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정치적 분석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죠. 자,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 저항권 맞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권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에 양도 혹은 위임하기로 합의하여 국가가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사회계약서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제시한 국가 발생에 대한 이론은 나왔어요. 자, 자연 상태에서 이른바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계약을 맺어서 이제 키워드 나왔죠. 자발적인 계약을 맺어서 자신들의 자연권을 모두 통치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국가 공동체가 성립되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자, 뭐죠?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홉스가 말한 사회계약설의 가장 첫 번째 주장이죠. 첫 번째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만큼 제일 먼저 홉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로크나 루소보다 앞에 선배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정복설, 계급설, 사회계약설, 왕권 신수설. 만약 4번에 왕권 신수설 대신 뭐 절대군주 뭐 이런 거 나왔죠. 군주 절대론 이런 거 나왔으면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4번 중에서. 근데 신수설은 틀렸습니다. 신수설. 왕권이라고 하는 거 누가 줬다는 거예요? 왕이 줬다는, 아니, 신이 줬다는 거잖아요. 홉스는 그거 주장했던 건 아니죠. 국민들이 그들에게 왕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몰아줘야 된다. 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바라봤던 겁니까? 일단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사회계약설. 그래서 사회계약설 중에서도 누구의 주장입니까? 홉스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까지 전부 다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시간에 걸쳐 국가와 윤리 파트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국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 문제 정도 우리가 맛배기로 봤었던 민족을 다음 시간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민족의 윤리, 민족과 윤리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